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 중순인데요. 기온이 16도까지 올라가면서 정원이 완전히 봄 모드로 바뀌었어요. 이제 수선화가 제법 많이 피었고요. 때때아 때때 미니 수선화도 만개했어요. 새로운 수선화도 얼굴을 내밀었어요. 튤립은 꽃봉오리를 막 내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조팝나무 빨간 잎도 올라오고 있고 네모필라 자주색도 슬슬 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컴팩트해서 웃자라는 게 덜해서 좋더라고요. 작약도 손바닥 같은 잎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오늘 영상은 세 파트로 나눴어요. 봄 정원 관리, 화분 배치로 정원 분위기 바꾸는 방법, 그리고 장미 비료 주기와 목수국 전정까지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봄이 와서 꽃들도 피기 시작하지만 잡초들도 정말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정원 입구 쪽에는 수선화가 방글방글 웃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풀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부지런히 뽑아주고 있어요. 아주가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이제 보라색 예쁜 꽃들을 올려줄 거예요. 그늘 쪽 화단에는 수국을 많이 심어뒀는데요. 풀을 뽑다 보니 금낭화가 쑥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발견이 참 반가워요. 잔디밭 동그라미 화단 안에는 튤립, 수선화, 마가렛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늘진 곳이라 다른 곳보다 꽃이 좀 늦을 것 같아요. 잔디 엣지를 넘어온 잔디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페랭이를 심었어요. 이곳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이라서 마사토를 듬뿍 넣어줄 생각이에요. 풀을 뽑고 있는데 농장에 오신 손님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아까운 자리에 왜 꽃을 심어요? 먹는 걸 심어야죠. 제가 저는 먹는 것보다 꽃이 더 좋아요 했더니 그럼 부추는 왜 심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건 나도 샤프란인데 잎이 좀 길어서 부추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잎을 짧게 잘라줬어요. 항아리 옆쪽에 있는 원평소국도 짧게 잘랐어요. 이쪽에 앞뒤로 원평소국이 잔뜩 자리 잡고 있었는데 세력을 많이 줄여서 딱 예쁠 만큼만 두려고요. 봄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청아 쑥부쟁이 솎아주기예요. 워낙 잘 번지는 아이라서 대부분은 솎아내는데 딱 3군데만은 아무리 번져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능소화가 심겨진 고무 화분이에요. 손이 잘 안 가서 잡초가 올라오기 쉬운 자리인데요. 청아 쑥부쟁이가 화분 가득 번지면서 잡초를 확실히 잡아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항아리 뒤쪽 그늘진 자리예요. 배수도 안 되고 그늘이 져서 원래 풀이 잘 나는 자리거든요. 이쪽은 번져도 그냥 두고 있어요. 세 번째는 돌언덕 위쪽이에요. 저희 정원에 자연스럽게 생긴 돌언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돌언덕이 백리향으로 가득 퍼진 곳인데 그 위쪽은 잡초가 뒤엉키던 자리였어요. 작년 가을에 청아 쑥부쟁이가 자리를 잡으면서 잡초를 잡아줬거든요. 결국 저희 정원에서 청아 쑥부쟁이 역할은 잡초 잡는 아이예요. 그리고 작년에 벨가모 세력에 밀려서 에키네시아 싹이 제대로 못 자랐거든요.
올해는 미리미리 벨가못 싹을 솎아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이 핵심 파트예요. 사실 저도 해마다 느끼는 건데요. 화분 하나가 정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아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높낮이를 다르게 배치하세요. 전에 알프스 페랭이 화분 하나만 뒀던 자리에 알리섬 화분을 하나 더 놓았어요. 화분 하나일 때랑 분위기가 다르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화분이 어울려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화분을 배치할 때 같은 높이로만 놓으면 단조로워요. 높낮이가 다른 화분을 섞어두면 훨씬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살아요. 두 번째는 화분 하나로 봄을 배치하세요. 국수나무 쪽 화단이에요. 아직 싹이 안 나온 시든 화분만 있던 자리에 빨간색 운간초 화분 하나를 뒀더니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쪽은 야외 수도가 옆 바위인데요. 작년에 페랭이 화분을 배치했어요. 시든 화분은 빼내고 새로운 페랭이 화분을 배치했어요. 훨씬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그 옆쪽에 펜지 화분 작은 것도 하나 더 배치해 봤어요. 화분 배치할 때는 크기가 다른 화분을 배치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산만한 자리는 자잘한 꽃 화분으로 정리하세요.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자리에는 자잘한 꽃이 가득 피는 넓은 화분 하나가 정답이에요. 어지러운 분위기를 한 번에 정돈해 주거든요. 이쪽은 너무 여러 가지 꽃들을 심어서 약간 산만해 보이죠. 파란색 네모필라 꽃을 화분 안으로 넣으니 조금은 달라져 보이네요. 그 옆에 나머지 네모필라는 빼내야겠어요. 네 번째는 보기 싫은 자리도 화분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정화조 뚜껑처럼 눈에 거슬리는 자리에 화분을 올려두면 가려지면서 정원이 훨씬 예뻐 보여요. 데크 밑에 있는 넓은 돌 위에 펜지 화분을 두거나 보기 싫은 자리에 화분을 하나 배치하는 것은 실용적이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화분 하나로 포인트를 만들어요. 안젤라 장미 앞에 철제 의자에는 춘절국 화분을 배치했어요. 화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안개나무 아래쪽에도 화분을 하나 뒀어요. 마가렛 화분인데요. 이렇게 화분에 꽃을 심으면 비슷한 꽃이 피는 도망금과 구분이 돼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심심한 화단에는 커다란 화분 하나로 해결하면 좋아요. 해마다 이 자리에 항아리 뚜껑 화분에 펜지를 심는데요. 겨울부터 늦봄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예쁜 꽃밭의 모습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비덴스와도 잘 어울려 화단에 재미를 주고 있어요. 다음은 화분과 항아리 배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단 입구 쪽이에요. 이쪽은 못난이 항아리 하나를 엎어놓고 그 옆에 깨진 항아리를 놓았어요. 깨진 항아리 안에는 체리 세이지가 심겨져 있고요. 사실 체리 세이지가 심겨진 위로 깨진 항아리를 엎어둔 거예요. 항아리 앞쪽에는 캔디박스 수국을 두었고 그 옆에 원액 수국과 다알리아 화분을 배치했어요. 캔디박스 수국이 필 때쯤 옆에 원액 수국도 함께 피고 원액 수국이 질 때쯤 다알리아가 연이어 피어줄 거예요. 이쪽은 화분끼리 높낮이를 맞춰서 배치했어요. 옆쪽에는 크기가 다른 항아리 3개를 배치하고 그 옆에 목수국 화분을 배치했어요. 이쪽에는 너무 낮은 키 화분보다 높이가 있는 화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항아리 뒤쪽에는
댄스 파티 수국이 있는데요. 키가 커서 꽃이 피면 항아리와 잘 어울려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목수국 화분 뒤에는 자엽 배롱나무가 있어서 높낮이가 생기고 서로 잘 어울려요. 화분 앞쪽에는 지피식물로 도만금을 옮겨 심어줬어요. 지피식물은 아무래도 단연생이 낫겠죠. 해마다 세력이 번지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테니까요. 가장자리 화단이에요. 이쪽은 비닐하우스와 가까워서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인데요. 그래서 항아리를 많이 배치했어요. 안 그러면 높낮이가 없어서 화단이 너무 심심해지거든요. 항아리 앞쪽으로는 크고 작은 화분들을 배치했어요. 가운데 화단은 배롱나무와 바로 옆 항아리로 중심을 잡았어요. 항아리 앞쪽으로는 봄에 버들 마편초가 피고 가을에는 추명국이 잔뜩 피는 곳이에요. 바로 옆 설류와 화분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항아리 앞쪽으로 돌아오면 크고 작은 화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화분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배치한 거예요. 휴게실 앞쪽 화단에는 다양한 화분들을 배치했는데요. 항아리 위에도 올려놓고 화분 위에도 올려놓고 높게 자라는 수국 종류들은 아래쪽 화분에 배치해서 전체적인 높낮이를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항아리 위에는 늘어지는 버베나 화분을 올려뒀어요. 목마가렛은 다른 화분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저 화분에는 키가 작은 아이를 심어야겠어요. 그 옆 항아리 화단인데요. 저는 항아리 위에 화분을 잘 올려놓지 않아요. 바람이 많아서 원래도 건조하기 쉬운데 항아리 위에 올리면 더 빨리 말라서 화분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항아리 뒤쪽에는 튤립과 마가렛이 심겨져 있고 깨진 화분에는 펜지와 장구채가 심겨져 있어요. 깨진 화분이라도 제대로 모양을 갖추면 더 좋겠죠.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화단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휴게실 바로 앞쪽 화단은 크고 작은 화분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화분이 많아서 자칫 산만해질 수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화분 가득 꽃들이 차면 서로 어우러질 거예요. 베로니카 조지아 블루, 사계국화가 있는 쪽은 화단 앞쪽으로 낮은 화분들을 배치해서 단조로움을 피했어요. 화분은 제주 화산돌과 돌절구와도 잘 어울려요. 토분과 항아리, 유약이 발린 화분 주변을 제주 돌로 쌓아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돌절구 같은 돌 구조물과 화분을 함께 배치하면 더 재미있어지고요. 크고 작은 화분, 네모난 화분 등 다양한 모양의 화분을 함께 어울려 놓으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장미 비료를 줄 시기가 됐어요. 장미 비료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장미 전용 유기질 비료 로즈골드를 줄 거예요. 토양 개량 효과도 있고 반려동물에게도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로즈골드는 3월, 6월, 9월에 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비료는 알갱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장미 줄기에서 20-30cm 정도 떨어진 곳에 흙을 살짝 파서 비료를 넣고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시비했어요. 장미 주변 풀을 먼저 뽑고 장미를 중심으로 3군데 정도 흙을 파서 비료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흙을 덮어주는 거죠. 화분에 있는 수국에도 비료를 넣었고요. 목수국 화분에도 비료를 넣어줬어요. 장미 비료를 주면서 작약 주변에도 비료를 넣어줬어요. 목수국 전정도 했어요.
남편이 헤지 트리머로 높이를 거의 절반 정도 잘라줬는데 장가지가 너무 많아서 장가지도 좀 다듬어 주려고요. 전정할 때 남이 나무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자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막상 제 나무 앞에 서니까 많이 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쪽에 있는 목수국 라임라이트도 가는 가지들을 정리해 줬어요. 오늘은 3월 중순 봄 정원 모습을 담아봤어요. 잡초 뽑고 화분 배치 바꾸고 비료 주고 전접까지 하다 보니 하루가 훌쩍 갔네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손을 보고 나면 정원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맛에 정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화분 배치 하나로 정원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봄에 꼭 한번 화분을 예쁘게 배치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